네, 해자가 있는겨 본격적으로 진행하기 전에 시황부터 잡고서 진행해야 되겠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제가 가장 좋아하는 영화이기도 해요. 빅쇼트의 마크 트웨인이라는 그 배역을 맡았던 뭐 펀드 매니저라고 해야 되겠죠. 원래는 이제 의사였는데 그 사람이 남긴 명언입니다. 공경에 빠지는 건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 무언가를 확실히 안다라는 착각 때문입니다. 이게 이제 주식 투자에 관련된 이야기예요. 우리가 주식 투자를 할 때 가장 실패하는 원인은 무엇을 몰라서가 아니라는 거죠. 내가 이거를 너무 잘 안다라는 오만 때문에 무너진다라는 겁니다.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우리 24시 클럽이죠. 이 시간을 통해 가지고 그동안 시장의 흐름을 잘 맞춰왔어요. 그리고 많은 수익을 내드렸고, 그런데도 우리는 항상 이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너무 확신에 차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요. 지금 시장도 마찬가지예요. 시장을 제가 긍정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오만에 빠져 있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때가 많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예요. 시장이 많이 올라오다 보니까 자신감이 붙고 무엇에 대해서 굉장히 잘 안다라는 착각에 빠진 분들도 많이 계실 겁니다.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현재의 시황과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해서 그 섹터에 대해서 산업에 대해서도 꼼꼼하게 체크해보고 현재 구간에서는 좀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오만스러워 보이는 그런 현상들을 제가 많이 보거든요. 그래서 행여나 걱정돼가지고 미리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저희 24시 클럽도 오만과 편견에 빠지지 않도록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리는 거니까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되새겨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최근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지게 되니까 아주 핫하지요. 난립니다. 위에서부터 한 30%도 30%가 뭐예요? 500달러에서 330달러까지 떨어졌으니까 급락을 하고 나서 시장에서는 여러 가지 의견들이 나오는데요. 자, 떨어지기 시작했을 때 첫 번째 이제 징후가 이거였죠. 2대 주주인 베일리 기퍼트 지분을 6.32%에서 4.25%로 축소했다. 자체적인 내부 규정에 의해서 지분을 줄였다라고 하지만 핑계인 것 같고, 이러다 보니까 시장에서 큰 손이 나갔어 이러면서 시장에서 불안했던 첫 번째 원인이 되었고요. 두 번째로는 테슬라 유상증자. 근데 뭐 6조 원에 가까운 유상증자예요. 근데 저는 이걸 뭐 그렇게 부정적으로 보지는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유상증자의 배경은 기술 진입 장벽에서 제가 저번에도 한번 설명드렸습니다. 자본 진입 장벽으로 넘어가려고 하는 테슬라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기술 진입 장벽이 무너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라고 제가 그때 물음표를 던졌었는데, 일단은 대량으로 생산해가지고 단가를 낮춰가지고 승부를 하겠다라는 테슬라의 전략이 깔려있는 것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자본 진입 장벽을 높여가지고 대량 생산 체제로 구축하겠다. 물론 뭐 자체적으로 배터리 내재하겠다라는 그런 의지이기도 하고요. 이거는 부정적이지도 그리고 긍정적이지도 않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에 대한 두려움이 있을 수도 있기 때문에 부정적인 부분도 한켠에는 있는 이야기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이것 때문에 주가가 크게 빠졌다라고 하기에도 좀 애매한 건 사실이에요. 그럼 저 이런 얘기를 하죠. 테슬라 S&P 500 편입 불발. 이것 때문에 이제 테슬라 주가가 떨어진 거다. 물론 뭐 이것도 한 역할을 했겠지만 이렇게까지 떨어뜨릴 만한 그런 요소였다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물론 또 S&P 500은 올해 연말에 다시 한번 재시도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조금 더 S&P 500 내에서도 자체적으로 올해 연말까지 실적이 호전되는지를 확인하고 편입 여부를 판단하려고 했을 수도 있다는 의견들이 있더라고요. 뭐 결국 추가될 것이다라고 베이어드에서도 이야기했으니까 아무튼 이런 이야기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불발 때문에 투심이 위축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떨어질 만한가? 또 이제 나스닥 콜옵션에서 저는 이분이 왜 자꾸 이러시는지 모르겠어요.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님께서 원래 비전 펀드라고 해가지고 가치 투자가의 대부시거든요. 근데 무엇이 그렇게 급했는지 나스닥 지수가 아니에요. 개별 주식 콜옵션을 사가지고 거기에 테슬라도 포함이었겠죠. 뭐 아마존, 애플 이런 것도 포함일 거고, 여기에 이제
옵션 시장에서 4조 이상을 4조 이상이죠. 예. 한 5조 원 정도 될 것 같은데 5조 원 정도의 자금을 태웠다? 참 이례적으로 이런 일이 발생하면서 나스닥 지수 자체에 어떤 그 변수를 가지고 왔다. 그러면서 이제 테슬라가 빠지는 것이다. 근데 그런다고 얘기하기에도 다른 종목 대비해서도 좀 과하고. 그래서 이래저래 24시 클럽에서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저희 분석은 이렇습니다. 바로 경쟁구도 심화. 제가 지난주 수요일에도 한번 설명드렸던 건데요. 모두가 다 원조래요. 이거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어. 전주 식당, 전주 비빔밥 만드는 데인가 본데 다 원조래. 이런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죠, 시장에서는. 무슨 얘기냐면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그 전기차로서의 그 매력을 악화시킬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 나오기 시작한다는 얘기죠. 제가 지난 수요일 날 루시드 에어가 832km 갈 수 있는 전기차 배터리, LG화학 배터리를 달고서 출시가 된다라고 한번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 이게 뭐 지금 이 순간 여러분들이 계산해 봐야 될 게 캘리포니아 시간으로 9월 9일 오후 4시니까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 한 7시, 8시 될 것 같아요. 제가 정확하게 계산 안 해봤는데. 그러면 요 정도, 내일 정도에 요 루시드 에어가 라이브 방송을 통해서 이제 공개가 돼요. 이게 이제 세간의 이목을 이끌 경우에는 테슬라 입장에서는 굉장히 그 뭐라고 해야 될까요? 자기만이 가지고 있었던 그 독자적인 행보에 제동을 걸 가능성이 높죠. 이 루시드 에어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테슬라 부사장 출신이고요. 엔지니어들이 대거 이동해가지고 만든 기업이에요. 이 루시드 에어는. 그러다 보니까 테슬라 입장에서는 아니 내가 잘 만들어놨던 것을 니들이 나가가지고 회사를 차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고 또 적은 자금이 그 뒤에서 이제 자금을 지원해주는 사우디 국부 펀드일 거예요. 적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 아니에요. 상당히 많은 자금을 지원해주는 뒷배가 있기 때문에 신경이 이래저래 테슬라 주주들 입장에서는 안 쓰일래 안 쓰일 수 없는 상황이다. 뭐 차량 내부도 테슬라보다 조금 더 정교하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죠. 테슬라가 가지고 있었던 장점, 하늘이 다 뚫려 있고 시원하게 뚫려 있는 이 모든 것을 살려가지고 출시되는 거기 때문에 내일 아침에요. 이게 테슬라 주가에 영향을 줬을 가능성도 열어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산 라인 자체도 10조 이상의 자금을 들여가지고 지금은 국부펀드에서 자금을 조달해가지고 만들고 있기 때문에 대량 생산 체제로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 또한 테슬라 주주들이 한 번은 신경 써야 되는 부분이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요. 여기에 들어가는 배터리는 LG화학이 무조건 독점 공급한다는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폭스바겐 ID3가 아마 다음 주 정도부터 서서히 인도된다라고 이야기해요. 계속 딜레이 됐어요. 나 주문을 했는데 왜 안 오지? 그 량은 많지는 않아요. 테슬라처럼 뭐 40만 대, 50만 대 이렇게 선주문이 온 건 아니지만 폭스바겐이 가지고 있는 어떤 대중적인 그 자동차의 이미지, 완성 전기차를 폭스바겐이 본격적으로 판매를 시작했다라는 그 어떤 그 선언, 상징적인 의미가 있는 ID3가 다음 주 서서히 뭐 인도된다? 이런 의견들이 있습니다. 내부가 이래요. 전혀 나쁘지가 않지. 뭐라고 해야 될까? 이질감이 있지 않습니다. 굉장히 친화적이면서 누구도 선호할 수 있는 그런 디자인이거든요. 요게 이제 독일에서 판매되는 보조금 지원받았을 때 2,900만 원. 네, 판매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최근에 이제 테슬라의 앨런 머스크가 요 ID3를 시험 운행하는 모습입니다. 지금 시험 운행하고 나오는 모습이죠, 이렇게. 그래서 별다른 의견을 내지 않아요. 근데 그 이후에 이제 폭스바겐 ID3 지금 앨런 머스크가 직접 운전하고 있는 거고 그 옆에 폭스바겐 CEO가 앉아가지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는 장면인데 근데 이 이후의 행보가 재밌어요. 테슬라가 전기차 전방위적으로 할인한다는 얘기가 나옵니다. 이것도 경쟁 심화를 앞두고서 테슬라의 반응이 아닐까라는 그런 의견들이 있어요. 경쟁이 점점 심화되고 있죠. 근데 여기서 또 재미난 건 제가 누누이 말씀드려요. 이 폭스바겐 ID3도 LG화학의 배터리를
탑재합니다. 누가 되든 다 LG화학을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이게 최근에 또 우리 외신들에서는 참 많이 나오는 얘기인데 국내에는 많지가 않아요. 뉴스가. 이 볼보 폴스타2라는 전기차인데요. 요게 노르웨이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북유럽 일부 지역에서 테슬라 모델 3의 판매량을 앞지르고 있어요. 새로운 경쟁 업체가 또 하나 나타난 거죠. 볼보. 기존 완성차 업체. 이런 디자인이고요. 내부도 이렇습니다. 좀 더 잘 만들었죠. 굉장히 기존 완성차를 만들던 업체들이니까 정교하게 만들었고 출력도 좋습니다. 배터리 출력. 근데 여기서 또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게요. 여기에 들어가는 지금 북유럽 쪽에서 유럽 쪽에서 잘 팔리고 있어요. 이것도 LG화학 배터리가 들어가요. 예, 좀 느끼시는 거 없어요? 자, 그리고 또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LG화학이 1월부터 7월까지 8월 달가로 뭐 제가 아직 자료를 확보 못했는데 세계 시장 점유율이 26.8%로 부동의 1위를 계속 지키고 있습니다. 또 아이러니하게 이거를 여러분들이 꼭 아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하던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전기차가 시장에서의 반응이 좋다라는 거예요. 테슬라도 지금 중국 시장에서 판매량이 또 8월 달에 급증했다는 얘기가 나오던데 저번 달도 잘 팔렸는데 그것도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한 모델 3 롱 레인지가 잘 팔렸다는 이야기가 또 나오더라고요. 지금 배터리 LG화학 것만 쓰면 지금 잘 팔리는 구조고 시장을 선점할 수 있다는 논리가 지금 만들어지고 있어요. 어떤 자동차 업체가 성공하든 전기차에서 성공을 하든 LG화학 배터리를 탑재할수록 유리하다. 이런 관점으로 시장은 반응하고 있다는 얘기죠. 그리고 아이러니하게 테슬라 주가가 밀릴 때 그러면 다른 완성차 업체들은 어땠는가? 제너럴 모터스는 뭐 니콜라 주식 매수와 관련돼 가지고 또 호재도 있었기 때문에 미래차에 제너럴 모터스가 제대로 반응한다라는 시장에서의 반응. 그래서 7% 떴다고 하겠지만 제너럴 모터스뿐만 아니라 이 뉴스와 별개인 포드도 어제 테슬라가 21% 떨어질 때 1.88% 상승해줬다는 얘기예요. 기존 완성차 업체들요. 폭스바겐 그룹도 지금 주가가 계속 올라가고 있습니다. 다임러 벤츠도 마찬가지고 BMW도 마찬가지예요. 기존 어쩌면 지금 시장에서는 테슬라 대 그리고 신생 전기차든 완성차든 새롭게 도전하는 기존 자동차 업체들 이런 구조가 만들어져 있고 여기 가운데 현재에서 가장 많이 선호하는 곳이 LG화학이기 때문에 LG화학이 서 있다. LG화학은 테슬라가 잘 돼도 흥이고요. 다른 완성차 업체들이 잘 돼도 흥이기 때문에 진정한 승자는 LG화학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죠. 아바의 노래인데 The winner takes it all. 승자가 모든 것을 갖는다고. 지금 LG화학은 배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차별적인 그런 성능을 보여주고 있고 기존은 전기차 시장의 판세 가운데에 있는 승자가 아닐까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배터리 산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테슬라 주가가 떨어졌다라고 해서 그렇게 불편해할 필요는 없다. 이미 다른 완성차 업체들로도 납품이 되고 있다는 거. 그리고 배터리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국가가 승자가 되는 20세기의 산업의 쌀이 석유였잖아요. 21세기 운송수단의 산업의 쌀이 뭡니까? 배터리, 사랑의 배터리가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드릴게요. 그리고 테슬라를 제가 부정적으로만 이야기 드리는 건 아니에요. 테슬라 8월 모델 3 판매 대수가 중국이에요. 11,811대로 7월보다 7% 증가했다. 그렇죠. 근데 여기에 LG화학이 또 들어가죠. 중국 쪽은 다 LG화학이 전담하니까. 이것도 LG화학으로 기승전 연결되는 하나의 연결고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제가 이 이야기를 드리면서 너무 좀 가슴이 아픈 게 있어요. 이거는 진짜 진심이에요. 대한민국 사람이 대한민국 주식을 사야지 이런 논리가 아니에요. 이런 이분법적인 논리가 아니라 우리 개인 투자가 여러분들이 최근에 이제 하반기에 1조 8천억의 테슬라 주식을 사들였다라고 해요. 그리고 상반기에는 5,800만 원. 그러니까 2조가 넘는 돈을 테슬라 주식에 사들이는 우리 개인 투자가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보이는데 주가가 이렇게 내려오니까 심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뭐냐면
테슬라도 참 매력적인 주식이고 자율주행 시대의 선도 기업인 건 맞아요. 하지만 그 축에는 또 대한민국 배터리가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 배터리도 함께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한번 대응해 보시라는 겁니다. 물론 뭐 강대국의 좋은 주식이고 뭐 좋을 수도 있겠죠. 하지만 대한민국 배터리도 그에 못지않게 맹활약을 하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해 두시고 대응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국내 시장에 대해서 또 그러면 여전히 2차전지 쪽은 좋게 보냐? 예, 저는 지금 시장의 주도주는 뭐 가장 강하고 크게 가는 산업, 앞으로 10배 이상 성장할 수 있는 산업은 2차전지 배터리가 최고라고 여전히 제 1선으로 보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요건데요. 요쪽 섹터, 두 번째 뭐 좋다 나쁘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일단은 2차전지 쪽은 항상 저는 계속 고의 마음으로 말씀을 드렸고요. 지금 이제 화웨이 제재 관련된 이야기가 자꾸 나와요. 근데 이제 미국의 대선을 앞두고 트럼프 대통령의 대중국 때리기가 점진적으로 더욱더 악화된다? 강화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표현하는 것이 맞겠죠. 그래서 이제 삼성이 이번에 내년에 화웨이 제재 때문에 3억 대 정도 스마트폰의 판매량을 점칩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뭐냐면 2019년도 기준으로 삼성의 스마트폰 마켓 셰어가 19.2%였고 화웨이가 15.6%. 근데 시장 일각에서 화웨이의 시장 점유율이 떨어져가지고 4.3%까지 떨어질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와요. 그렇게 되면 삼성전자가 미드랜드 시장에서 화웨이랑 겨루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수혜를 볼 수밖에 없는 구간이라는 거예요. 스마트폰 시장에서. 그러다 보니까 삼성전기, 뭐 MLCC 관련된 긍정적인 뭐 이야기도 나오면서 또 하나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반사이익을 얻는 삼성의 스마트폰. 그러면 삼성 스마트폰에 부품을 점담하는 삼성전기 주가 모멘텀이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최근에 이제 이 어려운 장에서도 이렇게 쭉쭉 뻗어나오는 그런 흐름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또 하나 삼성전자만 이득을 보는 게 아니죠. 3위가 애플이니까 애플도 미드랜드 시장에서 스마트폰을 판매해요. 아이폰 SE. 아무튼 이걸 뭐 그것뿐만 아니라 이제 그러니까 아이폰의 슈퍼 사이클이 도래할 가능성이 높다. 근데 웨드부시라고 이제 테슬라 최근에 주가 긍정적으로 얘기했다가 지금 최근에 물 먹은 애널리스트인데 아무튼 뭐 이번에 애플에 대해서도 3억 5천만 대 슈퍼 사이클이 진행될 것이다. 애플 아이폰. 이제 교체 주기가 오는 거죠. 아이폰에. 뭐 5G에 대한 기대감도 여기에 포함됐을 테고. 그러면 애플에도 또 수혜를 볼 수 있는 종목으로 떠오르는 게 바로 MC덱스예요. 삼성전자의 갤럭시 A 중저가 폰의 카메라 모듈을 담당하는 업체가 MC덱스고요. 그리고 또 하나 애플에 지금 들어갈 수 있다. 지금 테스트 중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어요. 그렇게 되면 삼성과 애플을 다잡는 스마트폰 모듈 업체가 탄생하는 거죠. 국내에서. 근데 이 MC덱스는 제가 해제가 있는 기업으로 한번 설명을 드렸어요. 그럼 제가 그때 설명을 드렸을 때 화웨이 제재로 인해 가지고 MC덱스가 반사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라고 한 7월 달에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이 현실화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라고 먼저 말씀드리면서 그러면 화웨이 제재가 대한민국 스마트폰이나 그리고 대한민국 전방위적으로 영향을 수혜가 받을 수 있는 종목이 뭔가 있을까를 여러분들이 찾아보는 전략도 필요하다는 얘기죠. 저는 일바따로 일단은 MC덱스를 여러분들로 설명드렸고 최근에 또 이렇게 좋은 흐름을 보여줍니다. 참조하실 필요가 있겠고요. 또 하나 여기서 멈추지 않고요. 미국은요. 또 이제 중국의 반도체 굴기를 때리기 시작해요. 파운드리 시장 5위 업체인 SMIC를 때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SMIC한테 제재가 강화되고 반도체 생산을 못하게 만들 경우에는 당연히 2위 업체인 삼성전자가 수혜로 떠오를 가능성이 높겠죠. 근데 시장 점유율이 대만의 TSMC가 52%고 삼성전자가 17.8%인데 정말 이 차이가 더 벌어졌을 거예요. 대만의 TSMC가 정말 잘 나간다.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세요? 왜 TSMC가 삼성보다 이렇게 시장 점유율이 높은가?
삼성이 딸려가지고요. 저는 그렇게 보지 않고요. 가장 큰 이유는 삼성전자는 자체 칩을 생산하고요. 또 애플이나 이런 업체들이 봤을 때는 경쟁업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먼저 칩 생산을 위탁하는 것이 경쟁업체한테 자기의 전략 CPU를 맡길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TSMC를 선호하는데, 근데 최근에 이제 삼성이 많은 부분 뭐 IBM부터 시작해가지고 엔비디아, 그리고 최근에는 퀄컴 보급형 5G 칩도 따네요. 그만큼 TSMC가 바쁘다라는 뜻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삼성전자가 어느 정도 인정을 받았다라는 또 하나의 뜻일 수도 있겠죠. 요번 기회에 잘 살려가지고 삼성전자가 그들의 우려감을 불식시킬 만큼 기술 격차를 최대한 끌어올려주면 또 충분히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어주게 되면 삼성전자의 점유율은 계속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 요번 기회를 정말 잘 살려야 됩니다. 저는 지금 최근에 줄어들고 있는 삼성 파운드리 시장 점유율 요번 기회를 잘 살려가지고 극복해내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여기에 최대 수혜주로 제가 이것도 얘기했었죠. 테스나 해자가 있는 기업으로 설명드렸고, 이것도 최근에 주가 흐름이 굉장히 이쁘죠. 근데 검은 선을 이렇게 타고서 올라오는 부분들 꼭 신경을 잘 보셔야 되겠습니다. 이런 흐름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 여러분들이 테스나도 대중국 압박의 수혜주로 떠오르고 있구나. 예. 삼성의 외주 테스트 업체이기 때문에 비메모리 반도체 여러분들이 참조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가장 중요한 거, 디램 가격이 살짝 지금 바닥을 쳤어요. 제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 스팟 가격이 더 많이 떨어졌는데 살짝 바닥을 치고 애플이 내년에 슈퍼사이클, 그리고 삼성전자도 슈퍼사이클로 스마트폰이 넘어간다고 했을 때 디램 가격이 먼저 반응할 가능성도 열어놓고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다. 대한민국의 방패가 다시 일어서게 시작했다는 것을 강조드리면서 해자가 있는 기업 본격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오늘 왜 이렇게 기네요? 자, 해자가 있는 기업 수익률 순위를 보게 되면 뭐 CIS나 대주전자재료, 뭐 PNT 동아기업 대부분 뭐 2차전지 관련된 기업들이 많아요. 자, CIS 근데 올라갈 때 어떤 흐름을 보여주나요? 이렇게 그물망을 타면서 올라갔다는 얘기죠. 검은색 그물망, 그리고 한번 추세가 만들어질 때는 그물망 상단을 타면서 이렇게 올라가고 있다는 거. 여기서 터지게 되면 주가가 이렇게 안 떨어지죠. 옆으로 기고 있죠. 이런 것들은 터지게 되면 추가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에코프로, 이거는 저희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종목인데요. 여기서 올라왔을 때 여러분들에게 소개시켜드렸고, 그물망 안으로 들어왔을 때 가족 여러분들과 함께 진행을 했었습니다. 뭐 우리 가족 여러분들은 50% 정도까지 이제 다 뭐 차익 실현을 한 상황이고, 요거는 이제 44.5% 이런 식으로 그물망을 탔을 때 여러분들이 이 방송을 듣고 우리 가족분들처럼 그물망 상단을 타고 있을 때 집중적으로 매수했으면 누구나 좋은 수익이 날 수 있었던 종목이다라고 말씀드릴게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 종목은 DDR5 관련된 종목이에요. DDR5는요, 기존 DDR4 대비해가지고 그 용량은 4배 이상이고요. 속도는 2배 이상 빠르고 전압을 10% 이상 정도 낮출 수 있습니다. DDR4 대비해가지고 아주 혁신적인 그런 반도체인데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DDR5로 바뀌게 되면 크기는 작아지고 용량은 커지는 거예요. 반도체가 작아지면서 용량은 커진다. 그러면 패키징도 달라져야 됩니다. 패키징도. 그래서 이 패키징 전문 업체들을 보셔야 되는데 바로 심텍이라는 종목입니다. 심텍이라는 이 기업은요, 최근에 실적이 좀 좋아지는데 서버용 PCB 쪽에서 매출이 찍혀요. 그러니까 데이터 센터에 들어가는 SSD 모듈 PCB. 상반기 때 실적이 많이 좋았죠. 근데 하반기 내년에도 데이터 센터용 서버용 PCB는 계속 증가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관심 있게 볼 필요가 있겠고요. 자, 메모리 PCB. 그러니까 PC나 그리고 스마트폰에 들어가는 메모리 PCB도 전문적으로 만들어내는 매출의 상당 부분 한 80% 정도가 이 메모리 PCB 쪽에서 찍히는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오토모티브, 전장 쪽이나 IoT, 그러니까 사물 인터넷 관련된 전자부품에 들어가는 PCB를 만들어내는 기업인데요. 근데 여기서 재미난 거 바로 이거예요. 대한민국 PCB 업체들은 메인보드, 그러니까 파란 판때기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런 PCB 쪽에서 매출이 많이 찍히는데 동사는 패키징 서브셋, 패키징 자체적으로 기술력이 뛰어나다는 얘기예요. 아무튼 자체적으로 패키징화 시키는 데 있어가지고 서브셋이라고 하거든요. 이쪽에서 매출이 많이 시킨다는 얘기는 좀 기술력이 하이엔드 쪽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결론,
요번에 작년에 굉장히 어려웠고 그런데 상반기에 2분기 때 갑자기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했어요. 그 이유를 바라봤더니 서버용 PCB 쪽, 데이터 센터용 PCB가 크게 증가했다. 첫 번째는 그거였고요. 두 번째로는 패키징이 다양화되기 시작했어요. 기존에는 메모리 반도체 쪽에만 찍혔던 것이 서버 CPU나 뭐 PC용 CPU나 스마트폰 AP, 통신칩, 다양해진 시스템 반도체 쪽에서 매출이 찍히기 시작했다. 매출의 다양화가 발생하기 시작했어요. 그만큼 이제 비메모리 쪽에서도 성장하기 시작했다고 보시면 되겠고 바로 GDDR, 그러니까 그래픽용 D램 시장에서 PCB 시장이 확대되기 시작했어요. 뭐 콘솔 게임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기 시작하면서 발생하는 현상인데 여기에 또 전담하기 때문에 실적이 많이 좋아지는 모습을 보여줬다. 그래서 결과론적으로 이 그래픽용 D램 같은 경우에는 4분기 때 다시 가격이 턴 어라운드 한다는 얘기가 있으니까 올해 3분기보다 4분기가 더욱더 실적이 좋아지는 그런 흐름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트 흐름을 본다라고 하더라도 자 주가가 처음에 그물망 타고 상단에서 한번 찍고 실적이 어닝 서프라이즈가 발생하면서 올라갔다가 검은선 한번 터치하고 그물망을 지금 뚫어놓은 상황. 이런 그림이에요. 오늘 해자가 있는 기업은 신텍을 설명드렸습니다. 네.